자, 오늘 이제 웹앱 개발 3 마지막 날인데요.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저번 시간에 하던 거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수업에서 추천 관련된 기능을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테이블도 만들었고, 이런 거 VO에 아티클 VO에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놨고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리스트 불러올 때 get articles 할 때 쿼리를 좀 수정을 했었죠. 이제 오늘은 수정이 아니지, 디테일 상세 페이지에서도 추천수가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좀 건드려 볼 건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단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만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좋아요 혹은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추천하냐 하지 않냐 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능 자체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구글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를 처리하는 방법은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얘를 동기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냥 비동기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비동기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저작권 때문에 제가 캡처로 보여드릴게요. 뭐가 좋을까? 이런 거 해보자. 자, 이거 지금 유튜브에서 가져온 영상 키면은 영상 밑에서 좋아요 혹은 싫어요를 누를 수 있는 버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 이제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런 건 많이 아실 텐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좋아요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동작해요? 그냥 버튼에 채워지면서 뾰롱 하고 무슨 효과 하나 나오고 좋아요 버튼이 눌려요. 뭐 페이지가 다시 로드 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유튜브 사이트에 있는 이 기능은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아작스로 만들어졌겠죠. 페이지가 다시 그려지는 깜빡거림이 없으니까 비동기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좋아요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싫어요 버튼을 누르면 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얘가 눌려요. 그러니까 둘 다 누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게.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얘 말고도 이제 좋아요나 싫어요 버튼, 뭐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같은 기능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좋아요 싫어요 기능을 나타내는 건데, 얘를 처리하는 방식은 정말 수많은 방식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하나, 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식을 하면 돼요. 하다가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저는 일단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동기로 처리할 거예요. 아작스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럼 우리가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동기로 처리를 할 거고요. 동기라는 건 얘를 누르면 페이지가 다시 그려지겠죠. 비동기는 얘만 갈아 끼울 수 있지만 동기는 그게 안 되니까 동기로 처리를 할 거고, 얘가 근데 비동기로 처리되는 게 사실은 더 일반적이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도 게시글 내리다가 좋아요를 누르면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다시 로드되지 않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이런 기능들은 다 비동기로 처리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은 좀 심화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구글링 해보고 알아보면 돼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기능을 만들 거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기능을 만들 거야 라고 정했어요.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나가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경험이.
이 기능도 일단은 동기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근데 또 하다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동기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다가 상황 봐서 비동기로 해도 크게 꼬이지 않겠는데 싶으면 비동기로 바꿔버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얘를 동기로 하건 비동기로 하건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얘가 동기든 비동기든이 아니라 이 기능을 문제없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만들어내는 방법은 구글링 해보면 정말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이 싫으면 딴 방법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집체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쯤 돼서는 사실 다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기본 베이스는 깔았잖아요. 게시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실. 그럼 다 부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가적인 것들은 제가 드리는 이 베이스를 꼭 안 따라오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베이스조차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지금 JSP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JSP 싫어, 나 뷰 써볼래, 그럼 뷰 쓰면 돼요. 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건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구글링 해가면서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하다가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저도 뷰를 막 많이 다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는 거랑 제가 구글링 하는 거랑 결과가 좀 다를 거예요. 같은 글을 봐도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좀 다를 거고, 저는 제가 만약에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을 질문을 하시면 저도 구글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분야든 질문은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기능도 방법은 정말 많으니까 꼭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제 기능 구현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기능을 구현해 보시고,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면서 코드를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죠, 내 코드를.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동기로도 만들어 보고요, 비동기로도 만들어 보고 몇 가지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뭐 끝까지 만들기도 했고 끝까지 못 만드는 것도 있는데, 저도 이제 생각이 필요해요.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생각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하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했던 방식을 보면 list.jsp에서 추천수 이걸로 가져오고 있죠. 얘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컨트롤러 딴에서 어디 갔어? 리스트. 여기 get articles 할 때 get articles라는 쿼리 자체를 이렇게 손을 봤기 때문이죠.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이 방식 비슷하게 일단 상세 페이지에 보여주긴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부터 해야 돼요? 자, 리스트에 추천수 나와요. 상세 페이지에도 나오게끔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칸 하나 뚫어줘야죠. 추천이라는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칸 하나 뚫어줘야 되고, 이 칸에서 어떤 걸로 가져올지 정해서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걔가 잘 가져올 수 있도록 쿼리도 건드려줘야겠죠. detail.jsp 가서 얘는 어디다 하지? 조회수 밑에? 작성자 밑에? 뭐 위치는 상관없어요. 본인 편하신데 하시면 되고, 저는 작성자 밑에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추천. 그리고 얘를 지금 some reaction point 얘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도 꼭 썸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죠. 그냥 내가 싫어요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좋아요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하시면 되고, 그럼 칸 뚫었고, 그럼 얘가 제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쿼리를 수정을 해줘야겠죠. 디테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 지금 get for print article 이라고 하는 쿼리가 실행되면서 아티클을 쭉 긁어오는데,
그걸 긁어올 때는 조인이 안 걸려 있잖아요. get print article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못 가져오죠 얘는. 이거 손 좀 봐줘야겠네요. 이게 원래 get print article이라고 하는 쿼리 실행문이었고, 여기다가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이 서브 쿼리에 대한 부분, 이거를 좀 잘 조립해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은 아이디를 2로 놓고서 얘가 가져온 결과는 이래요.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플러스 멤버 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터 조인해서 가져온 다음에 라이터 네임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도 조인이 한 번 더 되면 돼요. 제가 얘는 서브 쿼리가 아니라 다중 조인으로 처리를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자 봅시다. 일단은 아티클 테이블 A에서 전체, 멤버 테이블에서 닉네임 가져온 거를 별명 붙여놓은 상태고, 지금 아티클 테이블이랑 멤버 테이블이 이너 조인으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너 조인의 세트는 어디까지예요? 여기 온절까지죠. 여기까지가 이 아티클과 멤버의 조인을 위한 세트예요, 세트. 자, 그러면 이 밑에다가 레프트 조인 할 거예요. 누구랑 조인해요 이제?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이랑. 얘 이름은 R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조인을 했기 때문에 온절이 필요하겠죠. rp. relational type 코드, 얘가 아티클이면 되고, 그리고 and a.id가 rp. relational id랑 같다면 조인이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where 조건, 얘는 그대로 필요하잖아요. 게시물 하나에 대한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 id에 대한 이 값은 쿼리가 실행될 때는 파라미터로 받아올 거고, 그럼 받아온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조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하면은 조인이 됐어요. 됐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결과가 다를까요 얘랑? 안 다르죠? 내가 조회하겠다라고 한 셀렉절에 리액션 포인트에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이 나올 거예요. 두 개 나오네. 이게 두 개 나오는 이유는 조회는 안 됐지만 이 조인이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결과를 얘가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2번 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섞여 있어서 그래요. 안 보이지만, 셀렉은 안 했지만.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도 조회하겠다라고 적어줘야겠죠. 필요한 거는 이만큼이 되겠네요. 이건 어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some reaction point, good reaction point, bad reaction point를 가져올 거니까 여기서 돌려보려면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고. 자, 그러면 돌려볼게요. 데이터가 나오죠. 근데 얘도 좀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룹 바이를 넣어줍시다. 여기 집계함수 사용됐고, 집계함수 때문에 어떤 결과가 쌓일지 모르는 거니까 좀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룹 바이를 까지 해주면 컬이 완성됐네요.
이제 리액션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게 됐네요. 그럼 이거 복사해서 우리 코드에다가 get for print article 하고 있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그리고 얘를 다시 이걸로 바꿔주면, 그리고 줄바꿈, 그럼 데이터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가져오겠다 하는 거고, 어디서 조인한 이만큼에서 where 조건절은 id가 2인 것, 그리고 그룹 바이는 id로 할 거야 라고 해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id로만 그룹 바이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원래 그룹 바이 쓸 때의 원칙은요, 내가 조회하겠다라고 한 컬럼 있죠. 그 컬럼 셀렉절에 들어있는 컬럼들, 얘는 지금 A 전체, 멤버의 닉네임, 그리고 이거 3개죠. 이렇게 조회하겠다라고 한 이 컬럼들에서 집계 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모든 컬럼을 적어주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원래. 그래야 데이터가 꼬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가져와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똑같아요. 결과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는 거고, 이제 내가 뭐 집계함수랑 그룹 바이를 사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싶으면 그룹 바이에 잘 적어줬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모두가 아니라 뭐 id고 a. REGDate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원래 집계함수가 사용된 거는 얘네밖에 없잖아요. 이 3개 리액션 포인트에 관련된 얘들만 집계함수가 썸이 사용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안 사용됐죠. 그럼 원래 이 순서대로 여기다 다 적어주는 게 맞기는 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럼 ID, REGDate, 닉네임까지 원래는 그게 맞는데, 이제 쿼리 상황상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적어도 돼요. 그래서 쿼리를 좀 수정을 했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디테일에서 과연 얘가 잘 나오는가? 잘 나오네요. 얘도 배지 하나 넣어줄까요? 스판으로 엮어서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너무 유사한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은 거고, 얘가 다중 조인을 사용한 방식, 얘는 서브 쿼리를 사용한 방식. 지금 이 정도로 간단한 쿼리가 실행되는 부분에서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테이블 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복잡하다면 서브 쿼리보다는 다중 조인이 속도적인 면에서 좀 이점이 있을 건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조인이 좋다 이런 건 또 아니니까 상황 맞게 잘 골라서 써주면 돼요. 일단은 디테일에서 보여주는 거는 처리를 했고, 수정란에서는 굳이 보여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정 쪽은 뭐 어차피 디테일 거랑 비슷하게 모디파이를 뿌려주고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은 디테일이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도 딱히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얘는 제외를 시키도록 할게요. 보여주고 싶으면 디테일에 넣은 것처럼 이런 거 넣어서 보여주면 되겠죠. 가져오는 건 만들어 놨으니까. 모디파이가 실행될 때도 어차피 get for print article이 한번 돌 거니까, 여기 이거 돌잖아요. 그냥 똑같은 쿼리 도는 거니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데이터, 보여줄 데이터 실제로 DB에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 가져왔어요. 가져오는 쿼리에 좀 중점을 둬서 지금 처리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아요 싫어요 기능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제가 이제 혼자 뭐 동기로도 해보고 비동기로도 해보고 해봤다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적었던 내용이에요. 좋아요 싫어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그냥 간략하게 좀 적어 본 겁니다. 저도 실제로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놓고 해요. 이래야 투두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고, 투두 리스트가 잘 만들어져야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확립이 되니까 제가 직접 적은 거고요. 일단 내가 로그인도 안 했는데 이 글에 대해 좋아요 싫어요를 누를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린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에 회원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로그인 한 회원만 이게 가능하도록 해야 되니,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버튼을 만들지도 않았지만 버튼이 있다고 했을 때 로그인 안 했으면은 버튼 안 나오고, 로그인 했으면 버튼이 나와서 실제로 누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 같아요? 간단하게 내가 1번 글에, 내가 현재 1번 회원이라고 해볼게요. 1번 회원이 1번 글에 좋아요를 눌러놨어요. 그래서 1번 회원이 1번 글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럼 좋아요 버튼을 못 누르게 해야겠죠. 못 누르게 하거나 이미 눌러져 있다는 표시가 어떻게든지 뜨긴 떠야 돼요. 왜냐면 난 누른 적이 있던 애니까. 그거 하려고 써는 거예요.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을 뒤져봐서 현재 게시물 아이디, 현재 게시물에 내가 좋아요든 싫어요든 뭔가 눌러놓은 게 있나 확인을 해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회원은 지금 이 글에 눌렀어 를 알고 색깔을 입히든 아니면 버튼을 못 누르게 막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버튼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어요. 둘 다 안 눌러놓은 상태에서 좋아요 버튼을 딱 누르면 난 좋아요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럼 그 눌렀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야겠죠. 우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데이터 저장이죠. 실제로 싫어요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랑 같이 섞여야 되는 부분이고, 얘가 얘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이미 내가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좋아요가 뭐 색깔이 바뀌어 있었어요. 내가 눌렀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한 번 더 눌러요, 좋아요를. 그럼 좋아요가 취소돼야죠. 이거를 데이터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포인트를 0으로 변환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좋아요랑 싫어요를 둘 다 누를 수 없게, 얘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싫어요를 누르게 되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취소되고 얘가 적용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적은 것도요 사실 되게 간략하게 추상적으로 적어 놓은 거고, 얘를 실제로 구현을 해나가다 보면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게시판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능이 좋아요 기능이에요, 사실. 이것저것 생각할 게 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떠한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정리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해보고 나서 그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로 생각이 또 이어져 나가야 돼요. 그럼 일단 전 요거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로그인 안 했으면 버튼 아예 안 보이게. 리스트에서는 버튼이 나올 필요가 없죠. 굳이 나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상세에서만, 디테일에서만 버튼을 표시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얘 말고 헤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비슷한 기능을 이미 쓰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로그인 했으면
로그인 했으면 로그아웃 보여주고, 로그인 안 했으면 로그인 보여주고 하고 있죠. 이 RQ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인터셉터에 만들어 놓은 거죠. 인터셉터 단에서 before 이거 빈 메서드 하나 강제 실행시키면서 RQ 객체 만들어지도록 유도했고, 그걸로 RQ 객체를 만들었고, 우리는 모든 컨트롤러에서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need 로그인 인터셉터. 로그인 안 했을 때는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뜨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있는데, 얘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디테일에 추천, 이거 하면서 버튼도 같이 만들어 버릴 거예요. td 스판 이 밑에다가 조건을 하나 줍시다. 아니지, 이게 아니지. 조건을 줘서 rq get logined member id, 얘가 0이 아니라면, 로그인 했죠. 저게 0이 아니면 로그인 한 상태죠. 그쵸? RQA는 get logined member, RQA는 logined member를 가져왔는데 이거잖아요. 얘를 이제 getter setter 때문에 get logined member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얘는 헤드에서 이미 쓴 방식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그때 버튼 보여줄 거야. 이 버튼의 이름은 좋아요야. 그리고 싫어요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일단 이렇게만 먼저 해볼까요? 지금 현재 로그인 안 한 상태. 안 나오죠? 뭐든 안 나와요. 버튼 같은 거 안 나와요. 로그인을 했어요. 유저 1님 나왔네요. 로그인 했을 때, 안 했을 때 버튼 보여주는 거, 얘는 뭐 우리가 이미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쓸게요. 데이지 잠깐만, 데이지 UI, 데이지 UI에 가서 버튼 뭘로 하지? btn 좀 작은 버튼으로 이거 할까? 이거 해야겠다. 좀 작은 버튼 쓸 수 있게. 클래스 이런 거 넣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런 거 넣어주고, 그리고 이모티콘 같은 것도 이게 좋아요는 엄지 지켜 세운 거 따봉, 그리고 싫어요는 좀 엄지가 반대로 내려간 거, 이런 거 넣어주면 좋잖아요. 여기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 윈도우 OS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윈도우 온점 버튼 누르면요, 이런 이모지를 쓸 수 있게 나오거든요. 이거 윈도우 OS는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거예요. 윈도우 온점, 여기서 얘네 둘 사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 나와요.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인식이 안 돼서 이렇게 막 2개 나오고 하나 나오고 막 여기 잘리고 이러는데, 그냥 수정해주면 되죠. 이거는 자, 이렇게 했다고 치고 다시 돌려보면 버튼 만들어졌네요.
버튼 2개. 사실 지금 이 버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눌러도 뭐 되는 게 없어요. 그쵸?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어떨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게요. 조건을 하나 더 주고 이 반대 경우를 준 다음에 로그인을 안 했다면 얘가 나타나도록 하고, 얘는 그냥 합계잖아요. 그냥 이거 보여주도록 하고, 로그인을 했다면 이 안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좋아요는 몇 개고 싫어요는 몇 개고 이런 거. 로그인을 안 했다면 그냥 추천 합계로 이거 하나 보여주고, 로그인을 했다면 버튼과 함께 좋아요가 몇 개인지 싫어요가 몇 개인지 또 나오도록. 이런 것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자면 BR 같은 거 하나 넣어주고, 이런 거 해주면 이렇게. 이런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본인 취향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지 같은 것도 여기다가 다 주기 싫다 그러면 얘만 따로 스판으로 묶으면 돼요. 근데 아마 이게 별로 안 예쁠 거라서 얘한테만 줬다고 치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둘 중 뭐가 나은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나눠 놓는 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냥 아까처럼 얘도 뭐 수라는 글자를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또 데이지 UI에 보면요, 이 버튼이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둘 다 여기 보면 둘 다 색깔이 입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원래는 비어있다가 내가 누른 것만 색이 칠해지면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데이지 UI에 보면은 이게 비어있는 거 있어요. 이거 BTN 아웃라인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일단은 기본은 비어있고 뭔가 눌렀을 때 색이 변할 것 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버튼 끝났네요. 이것까지 해결했고 버튼도 다 만들었어요. 그럼 요것도 처리해봐야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처리돼야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자, 간단해요. 이거 우리가 리스트에서 디테일을 보겠다라고 글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이 시점에서 얘가 지금 현재 로그인한 회원이 이걸 건드린 적이 있나를 알아야 색깔을 입혀놓고 얘를 그려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은 디테일 페이지가 그려지기 전에 만들어줘야겠죠. 디테일 페이지가 그려지기 전이라는 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 디테일 요청은 들어왔을 거고,
요청이 들어와야 리스트에서 얘를 누르면 디테일로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처리가 되고 디테일.jsp를 그려라 해야 그 값을 알고 그려진 상태로 우리 화면에 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거 있는데, 수정 버튼 누르기 전에 디테일 페이지에서 이미 판단이 되어야 얘를 누를 당시에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었던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되는 시점, 현재 로그인한 회원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싫어요를 눌렀는지 아니면 둘 다 안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시점, 이 안에가 되는 거죠. JSP한테 일을 넘기기 전에. 근데 얘는 동기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동기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아작스 배웠으니까. 저는 이거를 동기로? 아니요, 비동기로 만들어 볼게요. 아작스를 사용해서 얘가 색깔이 칠해지는 거는 비동기로 한번 변화를 줘 봅시다. 그러려면은 일단 얘가 색깔이 칠해져야 되는지 안 칠해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쿼리를 한번 갔다 오는 메서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아작스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줘야겠죠. 언제? detail.jsp가 그려질 때. 그럼 이 스크립트 안에 있는 거 실행되는 거니까 그 타이밍에 아작스로 한번 요청 들어갔다가 DB 갔다 와서 이 지금 1번 회원이 이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놓은 기록이 있다. 그럼 좋아요는 색깔이 칠해지도록, 싫어요는 색깔이 안 칠해지도록, 뭐 이런 거 한번 해볼 건데, 얘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하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 레파지토리 VO 좀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제 이제 리스트 쪽 하면서는 그렇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없었어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 만들 거고요. 이걸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좀 분리를 시킬 겁니다. 이걸 분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에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저 과정이, 이 과정이 디테일 여기 안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디테일은 아티클에 관련된 컨트롤러죠. 얘는 우리가 컨트롤러를 나누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멤버도 그냥 아티클 컨트롤러에 다 몰아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거 여기다가 만들어 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멤버 서비스도 그냥 의존성 주입 받아서 사용하는 거 상관없거든요. 근데 굳이 나누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한 거를 일단 커밋을 한번 할까요? 어쨌든 상세 페이지에서 추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끔 처리했고, 로그인 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도록 처리했으니까 커밋 하나 하고 디테일의 추천수 도출, 그리고 로그인 했을 때만 버튼이 나타나고,
자, 일단은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아니 8시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